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임하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25일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기초연금을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요즘 한창 진행 중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이번 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소득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등의 자산까지 고려해서 평가한다면 다소 완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취약 세대의 기초연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7%로 OECD 평균 13%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연도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50년 출생자를 전후로 노인 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따져봤을 때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 출생자, 즉 만 8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 기준 50%를 넘어선 반면 6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195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18.7%로 1930년대 후반 세대의 56.3%에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근 고령층에 신규 진입하는 세대는 한국 노인은 가난하다고 하는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생부터 본격적으로 누리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진행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높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방식대로라면 조만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1960년대생까지 고령층에 편입되면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고 실제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대상자는 2024년 700만 명에 육박하게 되고 2030년엔 914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2021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7%이지만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과 함께 평가한 노인 빈곤율은 23.5%로 14% 정도 낮아진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령 가구의 부동산 비중이 미국 38.7%, 영국 60.4% 등에 비하면 한국의 82.4%는 상당히 높은 부동산 비중이라는 설명인데요. 이것을 다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구성의 비율 4가지로 분류해보면 최하위층인 저소득 저자산 노인이 27.7%, 저소득 고자산 노인 10.1%, 고소득 저자산 노인 2.9%, 고소득 고자산 노인은 59.3%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은 37.8%이지만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은 32.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 금액은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대 간의 노인 빈곤율 차이와 부동산을 포함했을 때의 노인 빈곤율 분류를 합해서 세대별 저소득 저자산 비율, 즉 노인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8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5.9%, 80세 이상 37.2%, 75세 이상 31.6%, 70세 이상 19.7%, 65세 이상 13.2%로 80대와 60대의 빈곤율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대별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부동산과 소득을 합해서 계산했을 때의 세대 간 노인 빈곤율 또한 3배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5, 60대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여서 7, 80대의 노인 빈곤층에게 더욱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소득화해서 계산하면 노인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약자 복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률이 38% 선에 그치고 있고 그중 50% 이상이 40만 원 미만의 용돈 수준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하면서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소외된 30% 노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매년 10조 원씩의 국민세금을 투입하면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주장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KDI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기초연금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노인 전체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의 연계 과정에서 오는 악법의 폐지로 빈곤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